데이바이데이 수요일 저녁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일 코너는 영화 얘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이 시간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양현입니다. 네.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 테토녀? 애견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 아나운서님은 테토녀세요? 아니면 애견녀에 가까우세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네. 용어를 들었을 때 저는 애견녀였다가 지금 네. 테토녀인 것 같아요. 저랑 반대네요. 저는 옛날에는 애견남인 것 같은데, 네. 테토남인 것 같은데, 네. 점점 애견남 소심해지고 잘 삐지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뭐 유행하는 거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네. 뭐 A형, B형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혈액형으로 성격을 분석했죠. 네. A형은 뭐 소심하고 B형은 뭐 예민하고 O형이 털털하고 AB형은 뭐 지만대로고 뭐 이런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 MBTI, 뭐 I냐 E냐 뭐 이러고 또 테토녀냐 뭐 이런 거 막 나눈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네. 아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성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소개할 내용은 요즘 인기 많은 건데요. 이 사랑 통역되나요? 라는 드라마예요. 김선호 씨가 주호진 역을, 고윤정 씨가 차무희 역을 맡아서 열연을 했고 요즘 뭐 이 드라마 이야기 안 하면은 간첩이라 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요. 저도 실은 이 드라마 다 봤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청취자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일본의 어느 바닷가 마을이에요.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자, 고윤정 씨가 주연한 차무희라는 여성인데 자기를 버리고 뭐랄까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진 옛 남자친구를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돼요. 네. 일본의 어떤 한적한 마을에서 라멘 가게를 이제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래서 속상하잖아요. 나를 왜 떠났는지. 그리고 그 일본 여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나를 버릴 수 있느냐. 뭐 그래서 찾아온 거죠. 반면에 이제 김선호 씨가 주연한 주호진이라는 역할은 통역사예요. 자기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일본어로 책이 출간돼 가지고 뭐 북콘서트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통역하기 위해서 와 있었고 다 마치고 시간이 남아서 또 이 라멘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일본에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이 차무희가 라멘 가게 여사장하고 뭐 다짜고짜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약간의 다툼도 생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여사장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남자는 내 남자였다. 나를 사랑했는데 잠시 너에게 갔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자 문제는 차무희가 일본어를 모르는 거죠. 네, 일본어 할 수 없는 상황. 그렇죠. 네. 모르니까 이 주호진이라는 이 인물이 옆에서 라면을 먹으려 하다가 이 이야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이 차무희라는 여성이 일방적으로 좀 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화에 끼어들게 되는 거죠. 네. 일종의 두 사람 사이에서 통역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주호진이 그 일본 여성의 어떤 약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통역을 사실대로 안 해주죠. 오히려 그냥 차무희가 너무 상처 입을 것 같고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다르게 해주고 당신은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그 일본 여성에게 이 여성은 나랑 같이 여행을 온 내 여자친구고 우리는 여행을 온 거지 뭐 그런 걸 따지러 온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차무희의 자존심을 세워주죠. 네, 정말 배려 깊은 아주 멋진 남자가 아닌가 네. 싶은데 이 주호진의 역할 참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보면서 저를 자꾸 생각하기 아니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네. 두 사람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선물 가게를 가죠. 그러다가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이 차무희가
이제 단역 영화 배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관계가 자연스럽게 그냥 끝났어요. 각자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죠. 하지만 운명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는데 일단 차무희는 이상한 약간 호러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씬에서 이제 로프로 줄을 다 묶고 했지만 제작진의 실수로 그 3층 건물에서 추락을 해요. 그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냥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있죠. 그런데 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 드라마가 대히트를 친 거죠. 전 세계적인 인기를 막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 팬들이 이 차무희라는 그 배우가 회복되기는 막 염원하고 막 그렇게 되고 그 드라마 속의 인물이 도라미 라는 이제 역할이었는데 도라미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그러다가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딱 깨어났는데 우와 내가 대스타가 되어 있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됐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다가 이 주호진이라는 인물을 차무희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죠? 사실 차무희가 쓰러졌을 때 제작진 입장에서는 무명 배우고 또 자기들도 돈이 별로 없었고 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살짝 방치하는 것이 있었죠. 네. 그래서 뭐 6인실 병실에 있었고 그리고 이 소식을 뉴스를 우연히 주어지는 인물이 보고 그때 일본에서 만났던 그 배우인데 해서 찾아가죠. 물론 의식은 없었지만 사실은 주호진이 그 어렵고 힘들 때 이 차무희 배우를 돌봐줬던 거잖아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뭐 유명 스타가 됐고 자 몰란 잊혀졌는데 자 근데 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기획했는데 차무희가 발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춘 남녀가 우연히 만나서 서로 뭐 사랑을 하게 된다 이런 컨셉의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상대 남자 배우가 일본 배우였단 말이에요. 네. 일본에서 유명한 배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듀서는 통역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주호진이 섭외가 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됐다. 뭐 이런 거죠. 자, 뭐 이게 드라마입니다만 정말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제목이 지금 이사랑 통역되나요잖아요. 네. 이 제목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뭐 이후에 내용은 두 사람이 서로 뭐 오해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알아가기도 하고 이런 걸 다루는데 여기서 이제 차무희는 어릴 적에 트라우마 때문에 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스타일이죠. 차무희로 있을 때는 그냥 소심하고 다정다감한 이런 여성인데 한 번씩 그 극중 역할이었던 그 뭐라고 하죠 도라미라는 이중 인격이 막 나오는 거죠. 이건 대토녀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호진은 이런 차무희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뭐라고 할까 이런 이중적 성격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 이게 이제 드라마 후반부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행동 말고 그 이면에 내재된 상처, 트라우마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랑에도 통역이 필요하다. 이게 이 드라마의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다 이런 거잖아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보니까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극 중에서 주어진이 통역사잖아요. 네. 통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야 전해줄 수 있으니까. 자, 이 역할이 이 드라마에서 중요하고 결국 차무희의 이야기를 늘 잘 들어주고 그걸 또 통역해주고 이러면서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차무희의 언어를 배워가는 그래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죠.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 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언어 또 그의 태도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사랑의 통역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주어진과 자무의 사이에도 오해도 생겨요. 또 뭐 생각지 못한 루머, 스캔들도 막 중간에 발생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자무의를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저는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봐요. 사실 관계가 깨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누가 뭐래도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그런 것도 하나 느꼈고 조금 더 도약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사랑이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때로 죄도 짓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막 고발하잖아요. 욥기에 보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주시잖아요. 왜냐? 사랑이 더 크니까. 받아주시고. 랍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위대한 말씀을 딱 남겼어요. 영어로 love wins.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 보면서 좀 그런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 사랑 통역되나요?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또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영소목 김양현 목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